중국 공산당엔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중국 공산당에는 중앙기울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중앙기울검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건강이 최고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여성가족부 때문에 이혼이 늘었다. 참네.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공수처 여러분, 공수처도 공수처가 이렇게 돼가는 거고, 이건 숙청기구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숙청기구라고요. 이게 참네. 이거는 법률가보다 이 최장집 선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법 매우 위험, 대통령의 엄청난 권력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운동권과 빠 세력이 결합, 민주주의 위기 불러. 와, 이 빠 세력을 성장시키는데 일조에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장희 선생님,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무튼 제가 마음이 아픈데, 이 공수처법이 매우 위험하던데, 이 공수처법이 만들고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데다가 오늘 추미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 장관의 허락해야 수사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뭐가 탄생하는 거냐면 이게 탄생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중앙기울위원 검사위원회인데, 이게 여러분 문화혁명의 산물이기도 하거든. 응? 응? 파세력이 뭐냐고요? 대깨문이요. 응. 네. 그리고 이걸 여러분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그래서 저는 대단히 우려하는 게, 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인민민주주의의 역할은 뭐냐면 기존 질서 파괴입니다.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러죠. 인민이 권력을 잡아서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잠깐 동안의 체제,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민민주주의는 독재체제예요. 그 독재체제를 상징하는 말이 이게 민주집중제라는 건데, 민주집중제 이렇게 나와 있죠. 민주집중제, 데모크라틱 센트럴리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인민민주주의라는 건 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고, 이 민주집중제 이렇게 된, 여기 집단제 지도제 이렇게 나오죠. 쿠바 공산당, 중국 공산, 조선 농동당 등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당을 운영하며 민주집중제의 통치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 연대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직에 있어서의 기강이나 뭐 이런 거를 잡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이 공수처는 민주 집중제 하에 독재 수단으로서의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공수처의 모델이라고. 공수처의 모델은, 그래서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의 공수처 비슷한 게 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의 모델은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라고. 이거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리고 여러분 또 뭐를 만들어? 나 진짜.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을 뭐로 만든다? 여러분? 지금 국가체제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거고, 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거의 핵심 두 가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이게 공수처고, 경찰을 공안부로 바꾸고,
그리고 공수처라는 건 중앙기율검사위원회고 이게 숙청기관이기 때문에 숙청기관이고 두 개고 그 숙청기관의 전으로서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박살내는 거는 바로 이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답답해. 근데 나는 그래요. 저 형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저 형들이 배우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니까. 그리고 그 인민민주주의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뭐냐면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요. 거기에 권력기관들을 점거를 했죠. 권력기관을 점거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질서를 해체시켜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거고요. 그 인민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 핵심 이론이고, 당분간은 재산 뺏긴 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권리를 뺏긴 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혼란을 넘기고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해선 독재체제를 가져야 된다. 인민의 권력이 독재를 하는 거,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재지. 독재인데 무슨 독재예요? 기존에 있는 독재하고 그냥 히틀러의 독재하고, 그냥 히틀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는 여러분 뭐가 달라요? 가장 다른 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권리관계를 해체시킨다는 게 달라. 자본주의적 독재,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독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독재 체제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재산권을 해체시키는 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있죠?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뺏어서 어디로 보낸다? 재산을, 그러면 재산의 명의, 그럼 소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가나 지주, 뭐 기타 등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명의, 우리가 그러면 등기부등본 같은 게 명의 이전하잖아요. 누구한테? 기존에 있었던 재산을 해체해서 어디로 이전시킨다. 그 이전시키는 주체가 뭐다? 이거 알면 여러분 다 천재 내지는 와 진짜 정치 덕후들. 어디로 이전시킨다? 소비에트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소비에트란 기존의 자본주의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권과 사회적 관계를 그거를 이양받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회,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소비에트는 사회, 우리말로 했을 때 아는 개념, 사회, 조합. 소비에트는 조합이라고요. 소비에트는 조합이야, 조합. 갑자기 뭐 여기서 닭살이 싹 돋아야 정상이야, 여러분들. 내 말 설명 듣고. 사회조합. 우리말로 적당한 번역어가 없지만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면 소비에트, 응? 그러면 누가 후원 쐈구나. 사영아 고마워. 미래대한행동 구독 부탁드립니다. 5,000번대 구독자가 사영이 진짜 띵. 미래대한행동 지금 영상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해야 되는 게 재산과 관련된 거 말고도 또 하나가 문제가 뭐 있어요? 사회적 권리라는 게 여러분 재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존경받는 거 있죠. 존경받는 게 있잖아요. 종교인, 교사, 의사,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 말고도 기존 사회 질서에서의 존경받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뭐의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던 지식인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여기죠. 정치범 수용소. 인민민주주의 체제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어요? 아오지, 시베리아 이런데 문화혁명, 굴라그 뭐 이런 거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이 누군가가 맨 위에서 자기네들이 배웠었던 그 좌파적 사고방식 인민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내가 우파 여러분들이 인민민주주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인민민주주의가 뭐고 이 인민민주주의 하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해설 방법을 놓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 인민민주주의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민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고 기존 질서를 해체시키는 체제고 기존 질서를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재산을 자본가나 기타 등등 하는 재산권의 명의를 소비에트로 바꾸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문화 권력 기타 등등은 교화소로 보내는 거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기 위해선 정치적 숙청을 일상화해야 되고 그 정치적 숙청을 일상화하는 기관이 중앙공산당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이거고 그거의 집행기관이 공안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과연 어디서 내려왔는가? 대한민국의 검경 수사권 그거와 분리와 개편과 공수처법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문제를 삼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었는지 아니면 이거의 이 사고방식 인민민주주의 하에서의 그 시스템 하에서의 기존 사회 질서 체제 붕괴와 숙청기구를 강화하는 이 상황에서 나왔는지 저는 후자의 한 표.